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선대본의 김병민 전 대변인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저희 패널이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후보를 계속 수행을 해야 돼서 출연이 어렵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빼드렸습니다. 근데 살이 쏙 빠졌어요. 덕분에 네, 전국 각지를 돌면서 네. 저도 빠지고 윤석열 당선인 살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그 횡단보도에서 이거 할 때 예. 뒷모습 그거에 비해서는 나중에 많이 빠졌어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요. 하루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세 일정들을 보니까 최소한 7, 8개, 예. 많게는 10군데 넘는 일정들을 소화하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차 안에서 김밥이나 빵으로 대충 때워야 되고 끝나고 들어가면 또 시간이 늦어서 그냥 자고 나오기 바빠서 아주 다이어트에는 특효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표현을 하는데 잘 먹질 못했군요. 네. 어제 선대본이 해체가 됐습니다. 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울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병민 대변인이. 2번 울컥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JTBC 개표 방송 예. 현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표 방송이 출구 조사가 이제 딱 짠 하고 7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발표되기 바로 직전 이제 앵커는 듣지 않습니까? 예. 듣고 옆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한번 울컥했습니다. 좀 더 나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박빙으로 다 나오니까요. 박빙이고 JTBC 출구조사에서는 또 소폭 지는 거로 나와서 그때 한번 가슴이 울컥 철렁했고 저도 그때 김병민 대변인 얼굴을 예. 봤는데 표정이 안색이 안 좋다 잠깐 안 좋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JTBC 개표 방송이 끝나고 국회 도서관에 있는 선거 상황실로 달려갔고요. 현장에서 나머지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역전이 되고 마지막에 최종 유력 확정이 뜨는 순간에는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출구조사가 발표될 때 어쨌든 박빙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본 상황실의 표정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 뭐 이겼겠지 충분히. 네. 예를 들어 5%.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그 정도 차이 양쪽 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그 정도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예. 박빙으로 출구조사가 나오니까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떨어져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예. 보진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해도 됩니다. 얘기를 방송에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0.7% 얘기를 듣고 네. 앵커한테 그래서 방송 들어가는 직전이니까 이제 전주의 대변인한테 예. 0.7%랍니다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0.7%를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해서 아마 전주의 대변인이 선대본에게 김병민 대변인이 연락받았는데 0.7%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는 걸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출구조사로. 막상 나왔는데 출구조사에서 0.7% 지는 거로 나오니까 약간 당황했던 모습들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0.6% 이기고 있거나 7% 네. 이기고 있거나 사실 박빙이어서 뭐 오차범위 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상황이긴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이 이길 걸로 예상을 했다가 어쨌든 박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투표가 이틀 뒤에 그러니까 11일 투표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졌을 것이다. 뒤에 역풍이 많이 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선거가 더 지났으면 어떻게 됐을 거다. 선거와 투표 가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는 진중권 교수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과 설전이 벌어졌던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한 비행기의 모습을 올리고 당시 조종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회항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서 조종석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할 말을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빗대서 네. 본인이 조종했는데 엄청 위험한 상황을 뚫고 온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아마 저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승객들이 다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예. 그 기치를 발휘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기장이 비상착륙했던 일로 모두의 목숨을 살렸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항공조사국 등에 대한 조사를 나와서 왜 그때 회항하거나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든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과정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김병민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결정, 이른바 조종이 상당히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양단의 측면들을 다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면 한 가지를 먼저 꼽자면 젊은 세대들이 정치 효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또 정치에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이 있죠. 예.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기간 동안 가장 높게 평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 보좌역들의 활동입니다. 이들이 선거 캠페인 내내 했던 일들을 복귀하고 돌아보게 된다면 예.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또 그러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들도 당연히 있겠죠. 비판을 받는 지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여의도 연구원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예.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큰 표 차이로 이게 10% 차이 이긴다. 얘기를 꺼냈지만 그 결과가 맞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다소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오만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층이 좀 해이해지면서 예. 결집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 한 표를 더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체가 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도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이론을 얘기하면서 그 천병으로 사실은 이른바 이대남 얘기를 했거든요. 불만이 많은 이대남 얘기를 하면서 남녀의 젠더 갈라치기가 심했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 30대 남성의 지지 후보와 20대, 30대 여성의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윤석열 후보로 지지가 큰데 네. 여성은 이재명 후보로 컸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동서로, 그러니까 영호남으로 갈라지고 심지어 세대로도 갈라지는데 네. 정치권에서 나서서 남녀를 또 갈라치게 한다. 그리고 지금은 투표권이 18세부터 네. 정당 가입은 16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특히 젊은 분들이 남녀로 저렇게 갈라치게 되는 건 정치의 책임이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일부 책임이 있죠.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이걸 극복하기 노력하는 게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 인정하지 않는 지점은 나는 갈라치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곱씹어서 들어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의도적으로 젠더 갈등을 정치에 이용했다기보다는 본인은 20대 남성에 조금 더 깊이 관여해서 메시지를 던졌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예.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다면 당내에서 누군가는 20대 여성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나 여성 안전이라든지 예. 필요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함께 이 내용들이 국민께 호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거 캠페인 전반 동안에 20대, 30대 여성에 대해서 딱히 주도적으로 역할하거나 활동했던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았던가라는 데서 오히려 자성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스트다라는 단어를 나중에 부정을 하면서 그것도 좀 많이 역풍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서면 인터뷰 과정 속에서 예. 나타났던 다소의 오해 섞인 부분들이 행정상의 문제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혹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해야 될 것이고요. 불과 3개월 뒤면은 이제 지방선거가 또 바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라고 비춰줄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빙의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그토록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통합의 정신, 또 야권과 협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앞으로 이제 인수위 출범과 새 정부 출범의 과정에서 진솔하게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지금보다는 예. 더 높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예를 들어 이대남의 불만 네. 그거를 감춰두는 것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거냐. 오히려 문제를 네.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게 맞는 거다. 저는 그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정면 돌파식으로 대응을 할 때 네. 다른 역효과들이 의도와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무수하거든요. 네. 정치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
역효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세대 남녀 갈등으로 펼쳐진다면 안 되게끔 신중히 다뤄야 하지 않나 발언에 라는 대한 생각도 예, 듭니다. 발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걸 이제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끌고 갈 새로운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겠죠. 예. 특히 여성의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꾸리는 정부에서 여성에 대한 얼마나 더 많은 사회적 참여의 보장, 경력 단절 여성을 예. 위한 정책들 그리고 이후에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마 모든 내용들을 지금까지 알려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던데 네. 안철수 대표가 뭐 인수위원장에 또는 국무총리에 이런 직을 맡게 될까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두 가지는 확실할 것 같은 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지금 물어보신 건 위치와 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게 네. 비선 실세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네. 없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 비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위치든지 간에 역할을 저는 좀 하실 거라고 보고 예. 왜냐하면 선거 전에 만나서 단일화를 성사시켰을 때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인수위부터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손을 맞잡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 위기 극복부터 국민통합,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좋은 내용에 대한 공감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의 얘기와 윤석열 당선인이 여름 경선부터 제가 옆에 계속 같이 있었지만 예. 국민께 쏟아냈던 얘기들이 다르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되는 부분부터 하나둘씩 실천해 나가면 지금보다도 진짜 나중에 박수 받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는데 김병민 대변인은 사실 지난해 7월 네.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처음 꾸릴 때 그때부터 참여를 한 윤핵관. 당에 들어오기 전에 참여를 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제명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나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얘기하니까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명할 거야. 지금은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